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달력은 아직 가을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지만 공기는 이미 겨울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희미한 입김이 맺혔고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이유 없이 빨라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그때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한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콕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왜 그 말이 그때 나왔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며칠 전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은 말이다. 아플 때가 아니라 돈 앞에 서면 제일 또렷해진단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하시는 말쯤으로 여겼습니다. 그 말이 다가올 모든 일을 미리 알고 하신 말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일부러 소리를 낮춘 것처럼 바람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평범하다고 믿어왔던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뒤집히기 전 마지막으로 허락된 정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고요를 깨뜨린 것은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지요? 어머님께서 시장 근처 골목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합니다.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 그 말투가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듯한 통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은 이유 없이 빨리 뛰었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신호등 색깔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저 잠깐 어지러우셨을 뿐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빠르게 오가는 의료진, 침대 위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어머니는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흰 시트 위에 누워 허공을 바라보고 계신 어머니. 늘 시장에서 큰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던 분이었는데 그날의 어머니는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큰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 눈동자는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야 할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경계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였지만 끝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알던 어머니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췄고 전혀 다른 시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담담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중에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미 중기 단계로 보이며 혼자 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보호자분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라는 단어는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어머니 곁에 남느냐 아니면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느냐. 그 말이 공기처럼 맴도는 사이 자식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어떤 분이셨을까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삼형제를 키워내신 분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시장으로 나가 생선을 손질했고 손에는 늘 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장갑 하나 사지 않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자식들 학비를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인생이 어느 순간
병원비와 간병비라는 숫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루 간병비 12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는 돈. 숫자들은 어머니의 주름보다 더 또렷하게 자식들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형제들의 단체 채팅방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머니의 안부보다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했습니다. 각자의 사정, 각자의 형편. 그렇게 며칠 뒤 형제들은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요양원이 현실적인 선택 아니냐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어머니가 모아두신 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힘들까봐 늘 먼저 물러나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던 그 모습 말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다른 형제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다른 형제들의 얼굴에 스친 것은 미안함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째 아들과 어머니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따뜻한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었고 매 순간이 시험이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었고 밤이 되면 집에 가야 한다며 문을 붙잡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의심이었습니다. 돈을 훔쳐갔다고 며느리가 시켰냐고 소리치실 때마다 아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병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상처는 매번 새로웠습니다.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각자의 사정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지 말아요. 나 무서워요. 기억은 사라졌지만 두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결국 요양시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홀로 이름을 적으며 아들은 담담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 정리가 이미 몇 년 전에 끝났다는 말이었습니다. 진명이, 예금, 연금, 수령계좌, 보험 수익자까지 모두 둘째 아들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날짜는 어머니가 쓰러지기 훨씬 전 아직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또렷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기억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정리해 두셨던 겁니다. 누가 남고 누가 계산부터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어머니의 기억만 가져갔을 뿐 어머니가 본 진실까지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선택하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은 사람을 말입니다. 오늘도 둘째 아들이 찾아가면 어머니는 이름은 모르지만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사탕 하나를 쥐어주십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 사탕 하나가 세상 어떤 유산보다 값졌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지웠지만 사랑은 끝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